자, 그 다음은, 이 집합 건물, 땅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 내 구분 건물, 간에도 층별, 효용별, 위치별, 층별, 위치별, 이런 그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엄연히 발생하고 있죠. 보통은 우리가 그냥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1층 점포가 같은 면적이라도 2, 3층 점포보다 우리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그런 실질적인 그 효용 가치, 이런 가격 차이가 엄연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별 그 차이도 있죠. 뭐, 그 대로변 쪽이 좀 가까우냐, 아니면 그 출입구 쪽에서 좀 가까우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구분 점포들 간에 그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전유 부분 그냥 단순히 면적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전유 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층별, 위치별 그 가격으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 구분 건물 가격 차이, 이런 부분을 지료 지급을 액수를 정하는데 그 반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어요. 어느 게 딱 틀렸다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리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급심에서는 조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근데 대법원 판결로 그 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층별 차등 또는 위치별 차등 이런 부분들이 두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전유 면적 부분으로 그 지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로서 이제 결론을 지은 거죠. 자, 감정상 또 실질적으로는 층별, 위치별 이런 효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점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단지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용 가치에 따른 차등 이렇게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도 판결입니다. 피고가 부담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지료상당액 중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 부분의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 이거는 이제 전유 부분 면적입니다. 전체 건물 전유 면적에서 이 사건 점포 전유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동의 건물 일부를 사용한 데 따른 이익이 실제 이용 가치에 따라 층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달리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에 대한 점유는 대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가 아니라 구분 건물의 소유를 매개로 한 관념적인 점유로서 그 점유에 따른 사용 이익은 구분 건물의 실제 이용 가치와 상관없이 구분 소유 건물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층 전유 면적이 20평이고 2층 전유 면적이 20평이고 이렇게 1층 소유자도 20평을 가지고 있고 2층과 같이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1층이 어떻게 보면 비싸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땅의 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셈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1층 점포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2층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그거는 같다고 봐야 된다.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면적은 같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인천지방법원 사건도 피고들은 이 사건 1건물 중 101호, 102호 이 실제 현황이 지하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층별, 위치별 효용 가치가 낮으므로 다른 구분 건물에 비해서 차임이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유 부분의 층별, 위치별 효용 가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갖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 차임 부담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집합 건물의 각 점포 효용도에 따라서 각 구분 소유 전유 부분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구분 소유자들이 지급할 지료는 대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대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대지에 대한 권리 의무가 관념적으로 대지권 지분의 비율에 기초한다는 그런 측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 임요를 정할 때 각 점포의 위치, 대지 이용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만 정당한 지료 산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요게 이제 처음으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심리불속행으로 이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원고가 부당이득 건물주 상대로 구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피고들이 1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층. 그러니까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이게 1층이기 때문에 효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지료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또 이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을 신청하면서 이건 제가 담당한 사건인데요.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면서 이 1층 소유자들 상대로 이제 소송이 된 거니까 층별로 이제 효용 가치를 조금 이렇게 나눠달라. 예를 들면 지금 여러 층이 있는데 1층 층별 효용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1층이 당연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층 전유 면적에서 1층이 차지하는 그런 면적이 예를 들면 한 30%까지 나왔다. 면적 자체는 한 10%밖에 안 되지만 효용 가치는 한 3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30% 부분을 1층 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1층 구분 소유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가를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구분 1층 소유자들은 그냥 면적에 단순히 비례한 것보다는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1층은 지금 이제 자리가 좋은 곳이고 임대도 많이 돼 있고 2층은 공실률도 높고 또 3층은 또 주차장이고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층이 좀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냥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내야 된다. 이게 법리다라고 했고 고등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위에서 본 그런 다른 합심 판례들처럼 그냥 단순히 관념적인 비율에 따른 점유다. 관념적인 점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효용 가치는 감안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